안녕하세요. 김현희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전표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13번 자본 파트부터 공부할 겁니다. 자본 파트는요, 우리 페이지 39페이지에 교재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 파트는 우리 자본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증자,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 그러니까 자본금이 생겨나는 그 분기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발행을 하는 방법은 액면 발행과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본금은 우리가 액면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액면 금액으로 되어 있고 주식 한 주당 가격이 주식 한 주당 액면가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법인이 설립을 할 때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한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5,000원 그대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액면 발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할인 발행은 우리가 자본금 한 주당 가격이 5,000원인데 이거를 3,000원만 받고 이 한 주를 주게 되면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액으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한다. 자, 반면에 우리가 한 주당 가격이 5,000원인데 현금을 7,000원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2,000원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주발초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의 발행과 관련돼서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둘은 항상 상계를 한다. 우선적으로 상계를 하고 우선적으로 상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예를 들어 이게 1,0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할인 발행을 했다가 할증 발행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0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나머지만큼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 사항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우에는요, 현금을 받고 대가를 받고 나서 증가시킨다,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반면에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현금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무상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대신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이익잉여금 중에서 배당이 불가능한 그 금액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려주는 것을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했고요. 현물출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현금을 받고 자본금 증자를 하게 되는데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받는 겁니다. 현물을 받고 그 대가로 자본금을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는 형태, 이게 바로 현물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형자산을 회사는 현금 대신에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취득 원가는 이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 즉 이 현물의 공정가치가 이 금액의 공정가치가 우리가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그때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출자전환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원래는 현금이나 아니면 현물이 와야 되는데 주식을 발행을 해주면서 부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상환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자본금을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장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장기 차입금을 상환을 하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자본금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서로 상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잠시만요. 이거를 다 지우고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보시면 지금 우리 밑에 팁이 있습니다. 교과서 39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팁이 있는데요. 그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신주 발행비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고 액면 발행 또는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 발행 할인 차금에 가산한다. 즉 우리가 신주 발행비 있잖아요. 신주 발행비의 경우에는 우리 발행가액에 가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행가액에 가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할인 발행을 했거나 액면 발행을 한 경우에는 어쨌든 신주 발행비만큼 돈이 지급이 되잖아요. 현금이 나가면서 그것만큼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할증 발행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 발행 초과금 내에서는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상계하고 그리고 현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주 발행비는 이렇게 주식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가감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한다는 게 요걸 먼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식의 발행가액에 가감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분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매매 거래를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매매 거래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본인 회사의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자기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요. 이때는 우리가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되죠. 자기 주식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고 그때는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우리 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예를 들어 이게 1,000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취득한 걸 처분을 하게 되면 기존의 취득 원가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취득 원가와 그 받은 대가의 차액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본인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처분 이익이 발생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네 둘은 또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자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처럼 서로 상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취득 원가와 처분 금액, 요거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면 언제나 처분 손익은 어떻게 돼요? 언제나 처분 손익의 경우에는 처분 대가에서 취득 원가 혹은 장부 금액을 이 취득 원가, 이 항상 우리가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 장부 금액이 취득 원가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 원가와 처분 대가의 차액분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플러스면 처분 이익 마이너스면 처분 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지금 자기 주식 내가 산 거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랬을 때는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받은 게 내가 샀던 거 가격보다 더 크게 되면 그때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상 감자, 이거는 대가를 받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차변에 자본금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자의 경우에는 대가를 유상 감자는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얼마를 했다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무상태표 계정을 쓰고 나면은 물론 이것도 자본 계정이긴 한데요. 이런 차익이나 차손을 구할 때는 먼저 우리가 장부가액 원래 이제 처분한 그 자산이나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급한 대가 혹은 처분해서 받게 되는 대가 요 차익분을 차손익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본금을 일단 줄였는데 대가를 지급을 했겠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과의 차익이 감자차익, 감자차손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이 내가 과거에 발행을 해줬던 받았던 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감자차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분계를 입력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감자차익과 감자차손도 언제나 상계를 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처분손실과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 무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자본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줄이면서 2월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잉여금의 경우에는 대변의 잔액이 남겠죠. 수익이 더 많았었던 거니까. 근데 이 잔액이 줄어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누적 손실이 발생되면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결손금은 차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월 결손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변에 2월 결손금이 존재하게 되면 2월 결손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과 상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것은 바로 감자차익. 그리고 무상감자는 감자차익만 발생합니다. 감자차손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상감자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상계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처분이익, 감자차손과 감자차익의 경우에는 언제나 우선적으로 상계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풀면서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이익잉여금 보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뭐를 하죠? 배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미지급 배당금, 이거는 뭐겠어요? 현금 배당한 겁니다.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예,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은 적립금으로 우리가 적립을 할 수도 있어요. 이입준비금은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할 때 의무적으로 쌓아야 되는 법정 적립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 기타 적립금으로 우리가 이 2월 이익잉여금을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을 유보해 두는 거예요. 다른 데 쓰지 않도록.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는 이제 상각을 해야 됩니다. 2월 이익잉여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고 요 분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익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지 요 분계들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결국에는 현금 배당이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고 자본금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을 받게 되죠. 현금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주가 해야 될 회계 처리는 하나도 없다. 주주의 입장이고요. 이거는 피투자, 주주가 투자한 회사예요. 예, 투자한 회사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주주의 회계 처리는 이렇다라는 것까지 조금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자, 보시면요. 1번이고요. 지금 페이지는 41페이지 해당됩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이용해서 일반 전표 이제 입력 메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9월달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9월 1일이고 유상증자를 위해서 신주 만주를 한 주당 8,000원에 발행을 했대요. 그래서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다. 자, 그러면 일단 8,000원에 한 주당 발행을 했고 만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 8,000원 곱하기 만주에 해당되는 금액이 우리 대금으로 입금이 됐겠죠? 네, 그러면 8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자, 9월 1일이죠? 네, 그러면 당좌 예금이 8천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8천만 원 입금이 됐고, 자, 자본금은 언제나 우리가 액면금액만큼 되어 있을 테니까 5천 원 곱하기 만주가 자본금이 될 거예요. 자, 자본금이 이제 5천만 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그 다음에 동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법무사 수수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사에서는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자금 100만 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했어요? 25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는 원래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 되는데,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얼마의 잔액이 남아있어요. 기존에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기존에 할인 발행을 한 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먼저 상계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주식 발행 초과금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계상이 되어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100만 원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9월 2일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자금과 먼저 상계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신주를요, 액면금액 5,000원이고 한 주당 5,100원에 발행을 하고 전에 현금으로 납입을 받아서 거래은행에 보통 예입을 했대요. 예,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주 발행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신주 발행비는 우리가 발행가에게 가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장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조회해서 회계 처리해라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9월 1일에 계상되어 있는 기장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합산을 들어가 보시면
자, 9월 2일이니까 기존에 우리가 계상이 되어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제 2,875만 원이네요. 예, 굉장히 넉넉하게 존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한 것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31일로 볼까요? 그때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1번을 입력을 하셔야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 기준으로, 왜냐면 우리 지금 9월 2일 날 분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2일 날에는 9월 1일 분계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상계한 다음에 기장된 거를 확인하라는 게 기존에 요거 1번 입력한 거, 그걸 반영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현금으로 납입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에 입금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을 먼저 9월 2일 날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5,100만 원이 들어왔겠죠? 지금 5,100원에 만주에 해당이 되니까 5,1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본금을 먼저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본금은 우리가 5,000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거 있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한 250만 원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현금으로 신주 발행비 250만 원. 왜냐면 신주 발행비 어차피 가감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가감을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그냥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차변의 잔액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할지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할지 기억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차변이라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긴 한데 지금 기존에 기장된 걸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기장된 걸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넉넉히 남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우선적으로 상계를 해야 돼서 그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150만 원을 상계하는 이런 분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할인 발행 차금과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아있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남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상의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9월 3일이고요. 자, 주식회사 맥스투자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9,500만 원을 맥스투자 주식회사 합의해서 2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상환을 하고 5천만 원은 출자 전환한다. 우리 출자 전환이라는 게 뭐죠? 자본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입금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을 안 갚고 그 대신에 주식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장기 차입금을 갚으면서 현금을 줘야죠. 근데 현금 대신에 뭘 주는 거예요?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장기 차입금을 없애줘야 돼요. 자, 9월 3일 날 장기 차입금이고요. 장기 차입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맥스 투자입니다. 차입금이니까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9,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보통 예금으로 2천만 원을 먼저 상환을 하죠. 2천만 원. 2천만 원은 상환을 하는데 우리가 나머지는 주식으로 줬대요.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액면가액을 봐야 돼요. 액면금액 5천 원에 6천 주를 발행해서 교부했다고 하니까 요걸 두 개 곱하게 되면은 3천만 원이네요. 자, 3천만 원짜리.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얼마에 발행을 했죠? 지금 5천 원에 발행해서 나머지 잔액 2,500만 원을 면제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이고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5천만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9,500만 원 중에서 지금 5천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3천만 원이고 그다음 나머지가 2천만 원이죠. 자본금 발행한 거.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까요? 지금 보면 이 9,500만 원 중에서 자 2천만 원은 현금으로 갚았어요. 현금으로 갚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주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본금과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나뉘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 남았죠? 2,500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면제받았대요. 이걸 뭐라 그런다 우리는? 채무를 면제받은 건 이익이죠. 네. 자산을 받은 것도 여러분 자산을 받게 되면 자산 수중 이익에 해당이 돼요. 공짜로 받은 거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게 됐어요. 내가 줘야 될 돈을 안 주게 된 것도 이것도 이익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급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았던 채무 면제 이익과 자산 수익 이익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갚아야 되는 채무를 갚지 않게 되면 그것 또한 채무 면제 이익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채무 면제 이익으로 나머지를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9월 4일 보겠습니다. 자, 9월 4일 날 우리가 공장 신축을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그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했다. 토지와 구 건물 구입 대금으로 현금 3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보통주 500주를 발행해서 500주를 발행해서 교부를 했대요. 500주를 발행해서 교부했고 구 건물의 철거 비용과 토지 등기비 이거는 70만 5천 원이 현금으로 지출이 되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500주를 발행해서 교부를 했고요. 예. 그러면 공장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겠죠. 건물의 구입 대금뿐만 아니라 300만 원이랑 이런 모든 비용들이 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가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금으로 나간 거, 토지와 구건물 구입대금 이거 다 토지의 원가가 되는 거죠. 예.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토지를 오로지 신축을 위해서 구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 모두 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건물 산 거기 때문에 건물의 토지의 취득 원가가 돼야 되고 현금으로 지출된 게 두 가지가 있죠. 토지 가액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대가로 들어간 것들이 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단 현금으로 나간 걸 보겠습니다. 자, 현금으로는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300만 원과 70만 5천 원. 그래서 3705000 이렇게 나갔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 자본금은 언제나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액면금의 5천 원에 500주에 해당이 되니까요. 250만 원. 그다음에 그리고 발행가액이 얼마죠? 시가가 8,400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가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400에 8,400이랑 5,000원 차액에 해당되는 3,400에 대한 500주가 뭐가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면 그 금액은 341이고요. 이렇게 되고 그게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토지의 취득원가가 되기 때문에 토지 이렇게 해서 7905000 이런 식으로 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토지의 취득원가는 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원가가 포함이 되고요.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를 등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통주의 공정가치, 내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있잖아요. 제공한 주식의 공정가치에 해당되는 8,400에 500주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 토지의 취득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9월 4일까지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5일 가겠습니다. 자, 당사는 액면금에 5,000원에 자기주식 150주를 8,000원에 매입해서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150주에다가 8,000원을 곱하게 되면 얼마죠? 120만 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자,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니까 자, 9월 5일 날 자기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에서 나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9월 6일, 자 9월 5일에 취득했던 그 자기주식 150주를 주당 8,000원 중 100주를 만원에 현금을 받고 매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 처분손실 개정을 반영해서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해라. 그러면 이거는 또 합잔을 조회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금을 받고 매각을 했다라고 하니까 일단 현금으로 얼마를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자 9월 6일 날 현금을 받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100만 원을 받았고요. 자기 주식을 지금 몇 주죠? 100주를
백주를 얼마에 샀어요? 8,000원에 구매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80만 원이 되는데 이 20만 원을 과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기존에 계상된 금액이 있으면은 다 전체 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2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즉 9월 6일, 이게 9월 6일이죠. 9월 6일 이전에 계상되어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쭉 내려가 보시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기존에 1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그걸 우선적으로 상계를 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전액을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결국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 둘 중에 한 계정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만 원을 우선적으로 상계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기 자본 조정 중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을 반영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나머지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계상을 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기 주식 처분 손익, 그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 손익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걸 우선적으로 상계하는 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9월 7일 보겠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취득한 자기 주식 5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을 했대요. 이렇게 취득을 했고 대금은 전에 현금으로 수령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50주에 6,000원에 해당되는 30만 원을 입금을 받았겠죠. 근데 이 50주를 어떻게 취득했어요? 지금 보시면 9월 5일 날 150주를 한 주당 8,000원에 취득을 했었고 100주를 중간에 150주 중에서 100주를 처분을 했네요. 세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죠? 9월 7일이고요. 자, 9월 7일. 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그죠? 30만 원이고 그다음 자기 주식의 취득 원가는 얼마였어요? 지금 50주의 취득 원가, 150주 중에 100주하고 50주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거의 취득가액은 8,000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40만 원으로 40만 원어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계산하지 말고 지금 보시면 이걸 왜 줬냐면 이때 당시에 9월 6일이고 9월 7일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과연 자기 주식 처분을 했을 때 처분 손익이 남았는지 혹은 처분 손익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구해서 우선적으로 상계를 할 금액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그냥 차변에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100주를 만 원에 팔았잖아요. 처분 대가에서. 그다음에 취득가액을 빼면은 곱하기 100주 하게 되면 얼마가 있었죠? 20만 원에 해당하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는 겁니다. 처분이익이 기초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상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상계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들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절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요. 383.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처분 손실이나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우선 상계 대상을 찾으라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9월 8일이고요. 발행 주식 중 보통 제가 9월 7일로 적고요. 9월 8일 그다음 발행 주식 중 보통주 5,000주를 주당 6,000원의 보통 예금으로 유상 매입해서 즉시 소각했다. 이거는 우리가 유상 감자를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자 직전에 회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럼 보통주가 2억이고요. 발행 주식 수는 4만 주 중에서 우리가 5,000주를 소각한 거네요. 그리고 감자 차익은 기존에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준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액면가액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액면가액. 그래서 액면가액을 구하라고 이 보통주 자본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을 4만 주로 나누게 되면 4만 주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주당 액면가액이 얼마예요? 이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나누기 자본금 하게 되면은 자본금은 우리가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보통 예금으로 소각을 했다고 하니까 대금을 지급을 한 거죠. 이번에는 자 9월 8일 날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대금을 지금 5,000주 곱하기 6,000원 하면은 3,000만 원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예요? 자본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 5,000주 곱하기 5,000원이 되니까 2,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자차 손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감자차 손을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차변에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던 감자 차익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자 차익을 우선적으로 상계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나머지만큼을 우리는 드디어 감자차 손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우리 계정에는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 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9월 9일이고요. 2월 결손금 1억 5천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식 5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했다. 자, 이게 뭐죠? 2월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감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적인 이제 무상 감자에 해당이 됩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본금을 줄이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주를 한 주로 병합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5주 중에서 4주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주만 남는다는 겁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2억이래요. 그러면 2억 원 중에서 지금 5주 중에 사라지는 자본금은 얼마예요? 4주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1억 6천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라지는 자본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월 9일이고요. 자, 일단 자본금을 줄여줘야 돼요. 근데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서 무상감자라고 하고, 자, 1억 6천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2월 결손금을 얼마를 보전하는 거죠? 2월 결손금을 1억 5천만큼 보전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요? 네, 감자를 할 때 차익이 발생한 거라서 감자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감자 차손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감자 차손이나 이런 거 고려하라는 내용이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상 감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감자 차익만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자전에 뭐 2월 결손금과 그다음 자본금과 2월 결손금 뿐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었던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을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래 내역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자 차익과 가장 중요한 거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상계하는 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익잉여금이고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면서 분계를 처분 확정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처분 확정일이 2월 25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월 25일에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당기순이익에 의해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는 걸 보시게 되면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적립금이 있고 임의적립금도 있고요. 이거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이익준비금 같은 것들이 바로 법정적립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임의적립금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배당 등을 하시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일단 단기순이익으로 인해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 넘어온 3,200만 원에 2019년부터 12월까지의 단기순이익이 1,352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 됐고 그리고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고 하는 임의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당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사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거는 이 이익에 대한 분계도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분계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이익잉여금 처분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그런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익준비금과 그 다음에 우리 현금 배당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죠?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대표적인 법적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을 미지급 배당금, 즉 현금 배당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정 적립금을 쌓도록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얘는 뭐로 처리해야 돼요? 얘는 사업 확장 적립금. 요 용어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요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일에 분기를 하라고 하면은 이 분계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10번이고 2월 25일입니다. 자, 2월 25일에요. 자, 이건 9월로 돼 있어서 변경하겠습니다. 자, 2월 25일이고요. 일단은 이익잉여금과 일단 이입을 먼저 해와야 돼요. 이입을 먼저 해온다는 거는 우리가 이 지금 배당평균 적립금만큼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평균 적립금 이것만큼 지금 얼마죠? 750만 원이죠. 이것만큼 이익잉여금을 늘려줘야 되는데 일단 먼저 (2월)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늘려주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겠죠. 750만 원만큼. 그래서 그거를 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을 이 상태에서 얼마를 처분을 해줘야 되냐면 지금 2,600만 원이죠. 네, 2,600만 원. 이렇게 2,600만 원만큼 해주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먼저 이익준비금 100만 원. 이익준비금 1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이 얼마죠? 지금 1,00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의 경우에 1,000만 원. 나머지가 뭐예요? 사업 확장 적립금.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걸 하나의 분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2월 이익잉여금을 나중에 차액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2,600과 7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이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이 1,850만 원. 이 1,850만 원은요. 결국에 이거 전표번호도 수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표번호 수정을 누르고 2번 이렇게 변경하시면 하나의 전표가 입력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표 번호가 다르게 되면 하나의 전표로 하라고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번호 수정 버튼을 눌러서 전표 번호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리가 2월 이익잉여금은 이 지금 2,600만 원, 750만 원만큼 증가를 했다가 지금 2,600만 원의 처분으로 인해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순액이 어떻게 돼요? 이 순액이 얼만큼이 줄어들었어요? 1,850만 원. 1,850만 원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처분일의 분계가 나오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렇고요. 일단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이고요. 자, 4월 15일에 다음은 전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의 일부다. 전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을 실시해서 개인 주주에게 소득세 등 원천 징수액 154만 원을 차감한 8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리고 주식 배당은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다. 주권 발행에 따른 재비용. 주권 발행에 따른 재비용은 우리가 주식 발행 금액에 가감을 한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는 가감을 한다. 가금이 아니고 가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아니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처분 확정일의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 있는 분계 이게 이렇게 처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4월 15일에 실제로 우리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월 15일이고요.
4월로 가겠습니다. 자, 4월 15일이고, 자, 우리 미지급 배당금은 얼마를 계상을 해놨어요? 미지급 배당금일,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죠. 근데 1,0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줘야 돼요? 네,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했나요? 지금 보면 846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예수금이 되겠죠. 154만 원이 예수금이었고, 그리고 주식배당은 미교부 주식배당금으로 되어 있겠죠. 미교부 주식배당금 해서 지금 1,0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네, 1,000만 원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뭘 발행해야 돼요? 자본금을 발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본금을 발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만큼 뭐를 했어요? 네.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게 지금 주권을 지급해서 발행을 했는데 액면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배당은 주권을 발행해서 발급을 했고, 주권 발행에 따른 그 재비용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액면으로 발행을 한 거고,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우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했을까요? 현금으로 2만 원을 지급을 했겠죠. 2만 원인가요? 2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이만큼은 자본금의 발행가에 가감해야 되기 때문에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분계를 하나의 번호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계상되어 있던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1,000만 원에다가 그다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제거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제거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좀 하게 되고, 현금 지급액도 결국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수수료에다가 846만 원의 그 배당금, 현금 배당금을 같이 합한 금액으로 8660000 하고, 예수금이 154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본금으로 우리가 발행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나머지만큼 해당하는 거, 자본금을 액면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나머지 수수료를 이렇게 처리해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회에서 확정된 금전 배당액 1,000만 원을 지분 비율로 계산해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다. 그랬는데 다음에 당사 주주 명부를 참조해가지고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해라. 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0만 원을 지분 비율로 해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지급을 했을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분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반반 되어 있죠? 네, 반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배당금을 지분 비율대로 원칙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은 지금 5,000주 반반씩 가지고 있어서 배당 금액은 현금 배당액은 500만 원, 5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근데 원천 징수 의무가 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경우에는요, 왜냐면 이들은 받았을 때 법인세를 잘 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요. 이 500만 원 개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만 14%에 지방세 1.4%를 더한 15.4%를 원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분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를 입력을 해보면요. 자, 9월 12일이죠. 네, 9월. 자, 9월 12일이고요. 자, 미지급 배당금
이장급 배당금을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돼요.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보통 예금에서 나가는 금액 제외하고 일단 원천징수 금액부터 보시게 되면요. 지금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와 구청으로 우리가 이 14%와 1.4%를 나눠서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금의 경우에는 500만 원의 14%를 곱한 금액 예수금 해서 거래처는 세무서에 해당하는 금액 이거는 우리가 500만 원에 대한 14% 그러니까 7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주주에 대한 거죠. 개인주주 그리고 구청 구청에다가 내는 지방세는 7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만큼을 보통 예금에서 923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여기 보시면 500만 원은 전액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네, 나머지 이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고 난 423만 원. 네, 요거를 우리 개인주주에게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주주는 본인들이 알아서 법인세를 잘 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요 포인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내국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요거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13번 보겠습니다. 9월 13일이고요. 9월 13일은 회사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수성으로부터 현금 배당금 150만 원, 주식 배당금 이거 50주를 보통예금과 주식으로 수령했다.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 수성으로부터 누가 받은 거예요? 회사가 받은 거죠. 그러면 이 회사도 법인이잖아요. 주식회사 일반전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국법인에게 주는 우리는 법인주주예요. 우리는 법인주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 9월 13일을 보시겠냐면요. 우리가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되는 금액은 전액이 입금이 돼요. 자 150만 원이 전액이 입금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를 인식해야 돼요? 배당금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게 되지만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세법 규정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정기오류 수정손익 볼게요. 정기오류 수정손익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중대한 오류에 해당이 되면은 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중대하지 않게 되면은 영업의 손익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기오류 수정이 300번대면은 이건 우리가 자본 항목으로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오류 수정손익이 만약에 우리 단기비용 처리한다고 하게 되면 900번 코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에 회사는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이 미계상됐대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이걸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럼 우리가 차변에 과연 뭐로 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반계획 회계 기준에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했고 발견된 오류는 중대하지 않대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자 풀어보겠습니다. 10월 1일이고요. 자 10월 1일이고 그러면 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지금 얼마냐면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되겠죠. 손실이 돼야 되는데 이걸 300번대로 하냐 900번대로 하냐 문제에서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900번대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0월 2일이고요.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 정기에 납부한 종합토지세 과온화업으로 인해서 100만 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환급 통보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 했던 거잖아요.
잘못 납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대변에 미수금 아직 받진 않았어요. 통보는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외상매출금이 아니니까 그 이외니까 미수금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때 우리가 과연 우리가 대변 계정을 뭐로 해야 되느냐? 단기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받을 돈이 생긴 거예요. 받을 돈이 얼마가 생겼냐면 100만 원이 생겼고 이거를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300번으로 할 건지 900번으로 할 건지 영업의 손익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91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월 31일 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에 2019년도 결산 중에서 급여 발생분 30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을 했다. 그랬을 때 2020년 9월 30일에 전년도 누락된 거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원래는 우리가 과거에 급여를 계상을 하면서 여기다 쓸게요. 자, 급여를 300만 원을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미지급 급여로 처리를 했었어야 돼요. 300만 원을 언제? 2019년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거를 2020년도에 지급을 하면서 그때 이거를 급여로 또 처리를 한 거예요. 이런 붕괴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말 결산 과정에서 정기분 급여를 단기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그 효과를 반영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붕괴를 12월 31일에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의 비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붕괴에 돈이 나가는 건 맞는데 우리는 이때 급여가 아니고 미지급 급여로 우리가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급여를 줄여줘야 됩니다. 급여 300만 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뭐로 반영해야 돼요? 이익잉여금의 효과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이 나간 건 맞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고요. 돈이 나간 건 그대로고 그래서 이 급여를 취소하면서 그 반대 계정으로 뭘 처리해 주는 거예요? 과거의 급여가 처리가 돼서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왔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붕괴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중에 지금 보시면요. 12월 31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이고요. 자, 단기 중에 우리 발생했던 급여를 취소합니다. 급여.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 관리 부문 직원의 급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관비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300만 원을 처리하고 나머지만큼을 뭐로 처리한다?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되는데 300번대로 처리를 해야 이걸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이익잉여금의 그 효과를 반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급여를 이익잉여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번 연도 2020년도의 급여가 아니고 2019년도의 급여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단기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비용 된 거를 취소하고 과거에 우리가 이익과 비용은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돼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이렇게 직접 반영을 해주는 이런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전기 오류 수정 손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나오게 되면 이 정도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찬찬히 우리 과거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보시고 단기 중에 한 붕괴가 어떤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급여 처리를 한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면서 나머지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이런 붕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전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